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8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날이 좀 쌀쌀해졌습니다. 네, 봄바람의 냄새는 나는데 날이 기온차가 심해지면서 감기 걸리기 딱 좋은 그런 날씨인데 좀 몸을 따뜻하게 출퇴근할 때 잘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낮은 좀 날씨가 좋고 밤과 저녁은 싸늘한 그런 모습입니다. 건강에 주의해야 될 3월이 2월 말 3월이 다가온 것 같아요. 늘 우리 대학교 졸업식을 앞두고 항상 추웠죠. 꽃샘 추위가 나타나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인데 이럴 때일수록 자기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비트코인 빼고 무료한 장세 가 진행 중이다. 어떻게 보면 이 무료한 장세가 향후 시장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정하는 에너지 축적 기간이다. 올라가는 쪽으로 에너지를 축적하는지 내려가는 쪽으로 에너지를 축적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뭔가 불안한 그런 행보장세가 시장에 지속되고 있다. 모든 실적이 다 끝난 이후에 시장을 리딩하고 이끌어갈 만한 그런 모멘텀이나 포인트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시장이 지속적으로 옆으로 행보할 것 같지는 않고 위로든 아래든 새로운 방향성을 3월에 들어서 방향을 정할 것이다. 폭락할지도 모르고 더 추가로 상승할지도 모르고 아니면 어느 정도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할지도 모르고 방향성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불안한 조정장세, 행보장세가 진행 중이고 이 사이를 비트코인이 삐집고 들어오더라. 비트코인이 가장 위너인 요즘 장세입니다. 일단 제가 보는 가장 큰 향후 이벤트는 3월 5일 미국 슈퍼화요일이죠. 네, 본격적으로 예비선거가 나타나는데 과연 트럼프와 바이든이 격차를 지금 3-4% 나는 것 같은데 얼마나 벌릴 것이냐. 만약 격차가 줄어든다면 다시 IT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성장주가 뛰어 올라갈 것이고 자동차 같은 2차 전지 같은 자동차 아니면 트럼프가 더욱더 격차를 벌린다면 2차 전지나 중국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100%다. 굉장히 워칭해서 미국의 여론 추이라든지 슈퍼 화요일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월말에 나올 지표들이 좀 부스러기 짜질스러운 게 좀 있고 올 초에 나온 것들이 있지만 시장을 팍팍 움직일 그런 것은 29일 한국 시간으로는 30일이죠. 우리 이제 연휴에 들어가 버렸는데 3월 1일로 들어가 버렸는데 그때 발표될 PCE 물가지수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지만 우리는 휴일에 묻힐 것이다. 따라서 3월에 펼쳐질 3월 연초에 나올 슈퍼화요일 이게 가장 큰 핵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금일 시장 전망 투자 전략 출발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0.34, 나스닥은 플러스 0.31, S&P 500은 플러스 0.11, 네, 다우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일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 7년물 국채 입찰 응찰률 2.58배, 8월 이후 최고다. 네, 7년물도 미국에 있네요. 미 작년 12월 주택가격 전년비 5.5% 상승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비트코인이 장중 57,000달러를 터치했다. 2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금 비트코인이 시장이 좀 소강 상태에 들어오는 상황을 삐집고 들어오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수급이 바뀌고 반감기가 본격화되고 그다음에 주식 시장에서 먹었고 빠져나온 돈들이 다시 코인 시장으로 들어간다. 여러 상황이 있고 CPI나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생각만큼 내려오지 않고 다음에 금리 인하도 생각만큼 쉽지 않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비트코인으로 돈이 몰려가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셧다운 리스크가 다시 부각 중이에요. 바이든이 다시 의회 여러 지도자를 불러서 임시 예산안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3월 1일, 3월 8일 만료되는 예산안에 대해서 뭔가 좀 조치를 취하자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국가기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외국 기업이 탈중국화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그렇죠? 애플과 사업을 철수하기로 했다. 생성형 AI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래서 9월에 나올 애플의 언엣지 핸드폰에 AI를 심는 거 삼성처럼 여기에는 이제 삼성은
번역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시장에서 뭔가 모멘텀을 줬는데 애플은 영상을 편집하고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 소라의 전버전 단계 이런 단계의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미지와 영상 이렇게 보는 거죠. 언디바이스 AI 쪽으로 목표를 정하는 것 같아요. 이유가 마이크로소프트 미스트랄 AI 파트너십 조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MS와 미스트랄 AI 파트너십의 조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워너브로더스가 파라마운트 글로벌 인수합병을 중단을 했다. 왜 협상을 중단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앞에서 방금 말한 마이크로소프트와 미스트랄 AI 파트너십이라는 회사가 어떤 관계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이게 프랑스 AI 스타트업 기업인 것 같아요. 굉장히 실력이 뛰어나면서 챗GPT4를 넘어서는 미쿠 70B라는 제품을 행성을 냈는데 유럽 진출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달러 지수가 살짝 빠졌지만 거의 보합이죠. 103.745. WTI는 살짝 올랐습니다. 1.37% 상승해서 78.64달러. 오늘 금리도 살짝 올랐는데 2년짜리는 4.708. 거의 변화가 없었고 0.8bp니까 10년짜리가 4.311. 1.2bp 상승하며 전체적으로 미 금리는 상승 후에 옆으로 좀 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ARM이 이제 크게 하락을 했네요. 어제 이제 5% 정도 이상 상승, 9% 정도 상승을 했나요? 이후 5.34.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두들겨 맞는 것. 그리고 3월에 아마 얘들이 이제 락업이 상장하면서 걸려있던 락업 물량이 시장에 나온다고 좀 소문이 났는데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기사를 찾아보면 ARM의 락업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3월 12일 날부터 풀릴 것 같은데 지금 총 발행주가 10억 주인 걸 알고 있죠. 10억 주인데 이 중에서 락업이 걸린 물량이 전체 물량이 약 9.5% 정도? 네, 전체 물량이 9.5%니까 거의 1억 주 가까운 주식이 시장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 3월 12일 날 약 10억 주의 9.5%인 약 9,500만 주가 시장에 나올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인식하시고 지금 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좀 기다렸다가 3월 12일 이후에 좀 빠지면 그때 추가로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많이 먹었던 사람들은 한번 팔아주고 또 기다려서 잡는 것도 방법이다. 근데 가장 최악의 케이스는 이 물량을 전부 다 소화시키고 올라가 볼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3월 초순까지 팔지 말고 좀 지켜보고 쭉 오다가 3월 다음 주 정도에 좀 플레이를 하는 게 좋을 거 아닌가. 계속 올라오면 좀 팔아주고 빠지면은 기다리고 추가로 빠지면 더 사는 그러한 전략을 여러분에게 권하고 이것저것 할 수 없이 귀찮으신 분들은 결국 제가 목표하는 것은 ARM은 $200 우리나라 기준으로 300조까지는 올라올 것이다라고 믿고 견디셔야 합니다. 테슬라는 0.25% 상승, AMD 1.32% 상승, 네, 엔비디아도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791, 애플은 0.81% 상승, 일라인일은 0.62%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론이 여전히 좋네. 3.46. 네, 어제 우리 SK 하이닉스 조금 하락을 하는데 SK 하이닉스 바로 올라올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수율이 40%인데 40%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거의 만들면 다 손실이 난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TSMC는 마이너스 0.9. 비트코인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57,122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위너죠, 위너. 네, 위너.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비트코인은 저는 가격만 매일 체크하는 정도인데 수급, 그 다음에 시장이 주식에서 많이 먹었던 거 쏠림, 그 다음에 금리가 안 빠지는 거, CPI가 안 빠지는 거,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늦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불안불안한 자산들이 비트코인으로 몰려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일은 수급이라고 볼 것 같은 수급이 본격적으로 ETF라든지 이런 쪽으로 몰려 들어가면서 끌어올려가고 있다. 현물 ETF도 곧 상당히 된다고 그러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읽다가 과연 시중에는 추가로 돈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그 펌프질을 해줄 수 있는 자금은 여유가 있는가? 시중에 있는 돈은 충분한가? 이 고민을 한번 했죠. 만약 이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좀 줄여야 돼요. 이미 시장에는 돈을 쏟아 부을 만큼 전부 미국, 한국 주식시장에서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왔는데
과연 추가로 돈이 더 쏟아부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가늠해보는 것도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1단계 위험자산 대비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모든 평가가 부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 위험자산으로 돈이 들어올 여러 가지 지표들이 충분히 개선 중이다. 그래서 추가로 자금이 마르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다. 자금의 여유는 시장에 충분하다. 23년 신용 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유동성 트위스트를 무사히 통과하고 있다. 2024년 갑자기 이제 금리를 올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신용을 쪼였는데 이게 다시 반등해서 올라온다는 그런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2024년 유동성 환경 평가상 모든 부분이 개선되며 주식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통화량 카테고리는 2023년 1분기 유형 국면에서 고점을 통과한 이후 국채 카테고리는 2024년 4분기 레벨 다운됐고 회사채 카테고리는 2024년 상반기 하일드에서 투자 가능한 좋은 등급의 채권은 스프레드 및 레벨 점검을 해봤더니 결과가 양호하게 나타났다. 그렇죠? 그래서 통화량도 나쁘지 않고 국채 금리 스프레드도 나쁘지 않고 하일드와 그 다음에 신용등급이 좋은 이 두 채권 간의 스프레드도 줄었다는 것은 신용등급 위험이 없다는 것은 시장에 돈이 지속적으로 풀리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금리 인하 시점 지연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유동성 안정화 지표 개선 속도는 느려질 수는 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여러 위험자산에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체크했더니 어려움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A뿔은 아니지만 A약점은 줄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1, M2 통화 돈은 풀리고 있고 다음에 스프레드는 다시 붙어서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회사채가 안정적인 모습을 금리가 빠지면서 시장에 돈이 쪼일, 감소될 그러한 위험성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특히 하이힐드와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그러니까 투자 가능 종목이 줄었다는 것은 하이힐드의 수익률이 하락을 했다는 것은 시장이 그만큼 크레딧 리스크에서 안전하다, 취약성이 사라지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일 것 같아요. 직관적인 이런 그 체크 포인트 중에서 제일 좋은 게 하이힐드와 IG 이 채권 사이의 그 스프레드 축소가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봐야 될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2월 시장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글로벌 시장은 1월 차별화가 나타났다면 2월에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동반 강세가 시현됐다. 이게 2월의 가장 큰 특징이죠. 특히 S&P 500 내 11개 업종 중에서 성장업종 및 산업재, 헬스케어, 금융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진 모습이 2월 달의 가장 큰 특징이다. 우리 코스닥 상승률이 아주 글로벌 시장에서도 크게 올라간 니케, 우리 코스닥 상해 종합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500 내 성장 우수 업종을 보면 커뮤니케이션, 자유소비재, 산업재, IT, 헬스케어 뭐 이런 쪽으로 그 다음에 금융도 있고 이런 모습이 시장에서 가장 큰 특징이었다. 결국 2월달은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주가가 좋았다. 의외로 2월이 좋은 거죠. 3월은 어떻게 될 것이냐. 2월에 좋았던 것이 연장될 것이냐 아니면 두들겨 맞을 것이냐. 과거 지난번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선거가 11월에 있는 해에 2월은 좀 나빴지만 3월은 좋았다. 3월은 항상 수익률이 좋았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3월에 미국 기업의 실적 전망은 어떠냐? 미국 주식시장 컨센서스는 상향되고 있다. 2024년 미국 기업들의 분기별 EPS 증가율과 매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약 플러스 4% 이상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S&P 500 연간 EPS 전망치는 2023년 4분기 실적 시즌을 통과하면서 상향이 지속되고 있다. 실적도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실적 컨센서스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실적이 좋아지면 그 다음에 멀티플은 추가로 확장될 수 있느냐, 추가로 성장할 수 있냐, 상승할 수 있느냐. 지금 S&P 500이 22배가 최고였다는 거죠. 지금 20배인데 추가로 20배에서 2배면은 약 10%가 더 상승할 수 있는 건가요? 네, 10%가 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지수상으로는 10%죠. 종목으로는 한 20%까지도 추가로 상승할 여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S&P 500 지수를 보면 12개월 지금 선행이 이게 지금 20배이고 가장 높을 때가 22배였으니까
맥스까지 친다고 가정을 하면 10% 정도의 상승력은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이러한 다양한 가능성을 깐다면 결국 매그니피션트 7 시가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엔비디아의 4분기 매출액이 221억 달러, 예상치 206억 달러를 상회하면서 나타났죠. AI 모멘텀이 확산돼 하루 만에 16%가 급등하는 그러한 모습. 2024년 M7 분기별 매출액 증가율은 두 자릿수를 유지를 하고 있다 할 것이다. S&P 500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4년 4분기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네. 따라서 시장은 여전히 M7을 기반으로 한 IT, 반도체, HBM 이런 성장주 쪽으로 쏠려간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그렇다면 종목도 이쪽에 쏠려 있는 종목을 사야죠. 그래서 매그니피션트 7이 전체 차지한 S&P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4년 말인 12.88%까지 증가할 것이다. 11.07%에서 이러한 긍정적인 가정이 3월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우리가 매그니피션트 7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엔비디아가 지금 가격이 꼭대기라면 공매도가 늘어나야 되는데 내실 속사를 살펴봤더니 공매도가 늘지 않았다. 그만큼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미국 시장에서 열어놓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추가 고공행진에도 호실적 엔비디아의 공매도 포지션은 양호하다. 엔비디아 주가 급등 이후 공매도 주식수는 여타 M7 기업 대비 오히려 낮은 수준이며 유통 주식 대비 공매도 비중도 양호하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테크 산업의 주도에도 불구하고 업종별 공매도 주식 비중은 높지 않다. 실적 모멘텀이 남아있어 하락 배팅 성향이 약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 네, 미국 시가총액 탑 20 기업의 공매도 포지션을 한번 쭉 나타났죠. 테슬라는 공매도가 높습니다. 평균보다 높은 게 몇 개 있네요. 네, 이름도 잘 모르는 것들이 있는데 메타도 좀 높게 있고, 네, 엔비디아는 그렇게 높아 있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 공매도가 그렇게 높지 않는다는 것은 향후에 추가로 더 상승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높지 않죠. 그렇죠? 애플도 그렇게 높지 않고, 네. 엔비디아도 그렇게 아마존, 엔비디아도 그렇게 높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그니피션트 7이라는 단어는 너무 잘 알죠. 여기에 이어난 게 AI5라는 단어도 나왔죠. AI5,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TSMC, AMD, 브로드닷컴. 또 일본에 사무라이 7이라는 단어가 있죠. 사무라이 7. 그 다음에 유럽의 그레놀라즈라는 것도 있네요. 사무라이 7, 그레놀라즈 이런 기업들이 포함된 것들인데 먼저 사무라이 7에는 뭐가 포함되느냐. 저도 이제 단어는 아는데 도요다, 미쯔비시 상사, 어드밴티스트, 네, 반도체 장비, 도쿄 일렉트로닉 반도체 장비, 디스코 반도체 장비, 스크린홀딩스 반도체 장비, 스바루 자동차 이런 데들 반도체. 그래서 일본이 지금 AI 시장이 돌아오면서 일본이 지금 아주 좋은 장비 회사와 좋은 소재 부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승의 원동력이 됐고 일본 주식시장의 상승의 원동력이 AI인 거죠. 유럽의 그레놀라즈에 포함된 기업은 GSK, 네. 제약회사죠. 네, 스위스 제사 로슈, 네덜란드 반도체 ASML, 스위스 식품가공 네슬레, 스위스 제약사 노바티스,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 네, 프랑스 화장품 노리에왈, 명품 회사 LVMH, 영국의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독일의 소프트웨어 기업 SAP,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 이런 기업들을 해서 그레놀즈 이렇게 부른다고 봐야 되죠. 그레놀라즈. 이런 기업들이 시장을 지속적으로 지배할 거라는 것을 믿고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결론 한번 봅시다. 미 증시가 연일 행보 구간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져 여전히 그러나 집중이 필요하다. 특별히 어떤 강한 자극이나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에서 매일매일 발표되는 경제지표나 정치적 수사에 소폭 움직이는 구간에 들어왔는데 이는 향후 3월 시장을 앞두고 뭔가 방향성을 정할 에너지 축적 기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업 실적 발표가 일단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올 초 경제지표하고 3월 5일 슈퍼화요일 앞에서 이야기했죠. 네. 트럼프와 바이든의 격차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2차 전지, 중국 관련주 다양한 종목들이
수혜와 피해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간은 모레 발표될 PC 물가지수가 중요한 우린 3일절 휴식 기간이 들어가면서 묻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비메모리 반도체 얘가 제일 좋다. 오픈 엣지, 퀄리타스, 에이징랜드,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는 저는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런 정보들 한번 보시고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하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제약바이오에서 일부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는데 이수 스페셜티는 우리 셀럽인 선대인이가 좀 추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종목들 저는 알테오젠은 사야 될 것 같다. 20만 원까지는 들고 가야 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오픈 엣지, 퀄리타스, 에이지, AD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미국 시장이 좀 조용조용히 끝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큰 모습을 없는데 어제 이제 개인적 편차가 아주 심하죠. 윗꼬리 달고 내려온 종목들 보십시오. 무섭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로이즈에 걸린 지약바이오, 펩트론, 인벤터리질에 이런 종목들은 또 박살나게 깨지고 그 다음에 여전히 우리 로봇주, 에브리봇 같은 것들은 아주 회복을 못하고 있고 특별한 원인도 못 찾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종목에 걸리면 정말 비명 행사하는 거죠. 정말 종목이 선택에 좀 신중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먹었으면 빨리빨리 좀 더 이익 실현을 하는 것도 필요한데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장인 것 같아요. 난이도가 높은 장입니다.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안전한 이런 비메모리 관련 종목에 사놓고 얘들이 전부 1조가 아직 안 됐죠. 가온칩스를 제외하고는 처음에 3천억에 시작해서 5천억 매디 가격, 7천억 마디 가격, 그 다음에 1조에 도전하면 1조면 또 팔아주는 그러한 센스 정도, 이 정도면 안전하게 시장을 좀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을 내봅니다. 여러분에게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보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고 계시는데 오십시오. 오시면 다릅니다. 이런 좋은 카페도 있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 카페로 오십시오. 제가 잘해드립니다. 매일매일 관심 종목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수요일입니다. 내일 하루만 버티면 또 우리 연휴에 들어가죠. 네, 3일절 의미 있는 날인데 감기 조심하시고 멋진 수요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